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우리 안 PD. 네, 오늘은 보형물 제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형물 제거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첫 번째는 실제로 보형물에 의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썼다, 뭐 고어텍스를 썼다 이렇게 합시다. 본인에서 나온 물체가 아닌 한 아무리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의 가능성은 아주 미세하게라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만약 그 보형물하고 몸의 반응으로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알러지 반응 같은 이물 반응 이런 게 생겼을 때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보형물이 들어가 있고 안정적으로 잘 있지만 들어가 있었을 때 이상이 없지만 불편감을 느낀다든가 그럴 때 제거를 해야 되는 이제 환자 측의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부리가 심한 사람들, 매부리를 깎고 이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만약에 했다. 그럼 보형물 제거하고 나면 전보다 매부리가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좀 낮아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 어떻게 하는 수술을 했느냐. 예를 들어 보형물을 가지고 콧대에만 쓰지 않고 코끝까지 다 써가지고 코끝의 연골 자체까지 보형물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경우에는 코끝도 약간의 모양의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콧등 부분에만 쓰고 이 부분 자체를 많이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코 모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대신에 보형물을 쓴 게 너무 오래됐을 때, 예를 들어 실리콘이나 특히나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주변 조직을 약간 침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형물을 제거를 했을 때 원래 코랑 모양이 조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코끝 자체의 기둥을 뺐을 때 모양의 변형은 그 수술의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다릅니다. 굉장히 그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 방식에 따라서 원래 코로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박리를 하고 조직의 이제 위치를 어떻게 옮겼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건 수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뭐 부작용에 의한 보형물 제거 수술이었느냐 아니면 부작용이 아닌 보형물 제거 수술이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구축이나 염증에 의한 부작용이라면 안전하게는 6개월을 기다리시는 게 좋고, 최소한. 만약에 부작용이 아니고 그냥 뭐 보형물 자체만을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하는 거면 뭐 굉장히 깨끗한 경우라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형물 자체에 이제 부작용이 있는 사람한테는 보형물로 쓰는 재수술은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뭐 보형물에 부작용이 없는 사람에서 뭐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바시락 거리네요. 시끄럽다 좀! 자, 더하다 성형외과 친구 여러분, 이번 영상에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형물로 인한 뭐 부작용, 보형물로 인한 재수술, 보형물로 인한 염증, 이런 거는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보형물로 인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 꼭 병원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CT도 찍어보시고 정확한 평가 뒤에 본인의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시면 더 좋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